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오늘은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자, 14번째입니다. 퀘스천 14번째. 남로당 강령에서 왜 민주주의를 강조하나요? 지난 시간에 남로당 강령에서 민주주의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왜 민주주의를 남로당 강령에서는 그토록 강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민주라는 뜻은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민주라는 뜻은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뜻이고, 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그 사상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도 그들은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학자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는 국가 숫자만큼이나 다른 정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가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는 인민민주주의, 인민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 또 민중민주주의하고는 뜻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4.3 주동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와 동의어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4.3 주동자들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라는 용어와 동의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와 이름만 다를 뿐 그 최종 목적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공산주의 혁명 달성에 있고, 이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과 똑같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박한영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남로당, 제주도당, 남로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소위 목적이 공산주의 혁명 달성에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석기도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했다가 구속되고 지금 풀려났습니다만 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 1945년 12월 12일 전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고, 그 강령 제1항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시를 했고, 전조선 청년 총동맹의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주지역 면단위까지 하달되어 1946년 5월 1일 애월면 청년동맹이 발행한 신광 창간호에도 진보적 민주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뿌리는 1945년 10월 3일 김일성이 평양 노농정치학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조선에 나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라고 연설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공산주의 체제로 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니, 조선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당당하게 명명할 만함도 한데 스스로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도 1945년 11월 30일 박수영을 앞세워 기존 공산주의 청년동맹, 약칭 공청입니다. 공청의 이름을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조직준비위원회로 바꾸어 발족시켰습니다.
똑같은 목적과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 명칭을 공산에서 민주로 바꾼 이유는 공산주의를 감추고 자유민주주의와 뒤섞어 놓기 위한 용어 혼란 전술에 의해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김일성이 이제 공산주의 용어를 쓰다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11월 7일 함흥에서 반소 시위가 있었고, 그 당시에 6명이 죽고 2천여 명이 체포가 됐고, 또 11월 18일에는 평북 용천군 용안포에서 반공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명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고, 또 11월 23일 신의주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23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이 있었는데, 소련군은 주동자를 처벌하고 현지 공산당 간부를 징계하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현지 주민들을 순화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의외로 주민들 사이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꾸어 부르게 했습니다. 자, 폭력혁명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본색을 위장하고 선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북한이나 남로당이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공산, 인민, 민중,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를 피해서 그럴듯해 보이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용어로 쓰는데, 그 용어는 진보, 민주 또는 이를 합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매력있는 용어를 조작하여 이를 선점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현혹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좌익의 천재적 용어 혼란 전술을 내래 조심스럽게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도 여기에 대해서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국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대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당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며 간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길, 저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라 하여 민심을 현혹시키나니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우선 남로당의 이병주가 씨가 쓴 장편소설 남로당 상중하 그 상권 127페이지에 159페이지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로당 제주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나 당시 남로당이 말하는 민주는 공산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